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공습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지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의 위기 구조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이미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에 발생한 것이죠. 이번 주 시장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반감기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쭉 함께 하시죠. 함께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홍콩 증권 규제 당국이 15일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과 보세라 자산운용은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출시됨으로써 홍콩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의 가상자산업으로서 위치를 선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버틴다면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이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체납자가 직접 코인을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전국 세무서 명의로 거래소 법인 계좌를 만들어 직접 매각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에 체납자의 매각 요청 수능도가 높아져 이 재산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빅테크 기업의 지급 서비스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성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도 잘 파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5일 한국은행이 낸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 간편 지급 부분에서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금융 안정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빅테크 지급 서비스 기업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가 되면 시스템적으로 빅테크 역시도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기존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국제적 규제 기준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1.68% 상승하고 있습니다. 9,790만 3천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5.17% 상승하고 있습니다. 480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4.4% 상승하고 있습니다. 760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온톨로지가스 43.49% 상승하고 있습니다. 805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패스포트 31.4% 상승하고 있습니다. 4.678원입니다. 온톨로지 25.65% 상승하고 있습니다. 529원. 네오 24.53% 상승해서 33,30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쉐어 22.86% 상승하고 있습니다. 52.3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넌 80.45% 하락하고 있습니다. 0.0806원의 가격입니다. 셀레스티아 3.97% 하락하고 있습니다. 15,000원의 가격입니다. 다이 1.66% 하락하고 있습니다. 1,483원. USD 코인 1.59% 하락해서 1,482원. 테더 1.53% 하락해서 1,481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가격부터 진입, 손절가, 그리고 고급 정보들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인데요. 우리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대장주 코인들에 대한 이제 일일 시황들을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방송 시간 외에도 여러분이 이제 매매하시는 코인들의 뭐 손절 전략 혹은 매수 전략 등을 질문 주시면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티라노 사단의 네이처 지표를 매매 기법 및 이제 시그널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초보자분들이시라면은 저희 네이처 사단의 티라노 사단의 네이처 지표 저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티라노 사단이 저희 방송 중에도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볼게요. 일단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일단 상승할 것 같아도 올인하지 말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이 채굴 업체 이슈 역시도 주목하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와 함께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뭐 올인하지 않기, 뭐 이제 네.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이제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 날짜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짜이고요. 보통 주말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약해져요. 네. 보통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토요일에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에 이제 좀 네. 가격 변동성이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통해서 지금 가격이 폭락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네. 폭락이 나와주었으나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 정상차널의 하단부 반등 유무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 삼각 수렴에 이 수렴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다행히도 일단 다행인 점을 일단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네. 이제 전저 구간인 60.8K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렴 하단부 부분을 재차 종가 기준으로 돌아오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로 바뀐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항을 받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전에 존재했었던 수렴 하단부 부분 및 지금 64.5K 구간의 수평 지지를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도 조금 중요한 구간이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 구간까지 꼼꼼히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규 진입의 시기는 언제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신규 진입 시기로는 일단 차트에 대해서 이제 진입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네. 조금 다양해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조금 장기 관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수렴 부분을 지우고 차트를 본다고 하게 된다면은 네. 장기든 단기든 이제 진입 관점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으로는 이 채널의 하단 부분을 재차 진입을 해준 이후에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67K 정도 구간인데 네. 67K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언정 이쪽 구간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모습이기에 진입은 약간 작전 관점으로서는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경우 지금 이 수렴 패턴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렇게 네모난 형태 이게 네. 어떤 패턴일까요? 엄청 큰 박스권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엄청 큰 박스권이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혹은 음. 이제 뭐 나는 조금 안전한 매매를 지향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박스권 하단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단부를 돌파해 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올바른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평선을 한번 켜고 보도록 할게요. 음. 이평선을 켜고 보게 된다면은 저희 이제 파란색 이동 평균선 그리고 네. 주황색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주황색은 60이동 평균선이고요. 파란색은 네. 20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22평을 보게 되면은 하방 기울기인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20 저가 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저항 구간에서 작도적 관점에서도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 62평 구간 혹은 구름대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네.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돌파 이후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가격이 하락으로 한다. 네. 이 구간을 이탈하고 60평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 받으면서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반등 유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냐? 이제 이평선적 지지 관점으로서는 이 122평이 존재하고 있는 이 보라색 선인 네. 54.5K 정도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작도적 관점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 이쪽 구간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가격대가 57.4K 정도 되네요. 네. 이쪽 구간을 떨어졌을 때 반등 유무가 나와주는지를 체크하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매수하는 그림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점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우리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반감기에 맞춰서 짜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채굴 업체에서 뉴스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네. 채굴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음. 그 채굴했던 거를 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걸과 관련을 해가지고 매도세가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반감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음.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저항권을 말씀드렸던 저항권을 돌파해 주는지 유무가 일단 중요할 것이고 매도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온다. 매도세가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가 이제 네. 중요한 구간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가격이 급락할 때는 또 이제 채굴 업체 이슈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짜가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들의 거래량이 일단 지난달에 시행된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약 196%나 상승했다라고 해요. 저희가 덴쿤 업그레이드도 그때마다 짚어드렸었는데요. 일단 덴쿤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2 네트워크들의 효율성이 좀 크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 거래량 역시도 급증하기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 또 홍콩 현물 ETF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차트가 좀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이더리움의 차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뉴스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해요. 일단 네.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 이후 폭락 그리고 폭락 이후에 이제 네. 전쟁 뭐 종결 뉴스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홍콩 ETF 승인 소식이 바로 나와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었고요. 네네. 홍콩 ETF가 왜 이제 호재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네.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으로서의 네. 호재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시는 거 이더리움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 하단부를 이탈하였으나 그리고 매물대도 이탈하였으나 네.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은 수렴 하단부에서의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약간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하단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도적 관점에서는 이쪽 구간을 재차 돌파하면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 한 매수 관점으로서는 약간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네.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준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 네.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단부 구간 혹은 네.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강한 지지로서 발휘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매수 타점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매수 네. 타점까지 꼼꼼히 먼저 짚어주셔가지고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이제 또 전반적으로 주말 새에 막 빠지는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이 나서인지 또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시면 좋을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가 대략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단기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지금 상승 관점이 깨진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이쪽 수평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가로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2,735불 정도 구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720불 구간이네요. 2,720불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격이 하락 쪽으로, 하방 쪽으로 전환이 된다.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720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나가는 게 옳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했을 때 이제 손절을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평적 네. 관점으로 또 보게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2평을 살짝 이탈하였다가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재차 복구해준 모습인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해주면서 지금 20저가 이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네. 보시게 된다면은 이 파란색 22송 평균선이 62평을 어떻게 했죠? 데드 크로스요. 네, 맞습니다. 데스크로스 해준 모습이고요. 아, 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모험생 네.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네.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일봉상 장미 신호, 이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인데 장미 신호가 지금 12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등장해준 모습이기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22평이 62평을 데드크로스 해준 점 그리고 22평이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이제 단기 저항인 이 수렴의 네. 하단부에서의 저항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장미 신호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22평 혹은 29가의 평가까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지금 이 22평이 데드크로스를 하고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22평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이 하락 쪽으로 빠져 주었을 때에는 네.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및 2,720불 매물대 구간 이탈로 손절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재인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그쵸. ETF 승인 이후 네. 이제 자본이 투입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22평 혹은 29가 이평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이쪽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이제 수렴 상단부 저항 구간, 수렴 상단부 저항 구간은 가격대로 3,610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네. 이쪽 구간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단 매물대 구간인 3,735불에서의 저항 유무를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네오입니다. 자, 네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홍콩 현물 ETF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화권 코인입니다. 이전과 같은 명성을 이어가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밀렸었던 건데요. 홍콩발 현물 ETF 승인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네오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금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중화권 코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오코인뿐만 아니라 뭐 퀀텀, 비트체인 등등 이제 중화권 코인들에게는 호재로서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로 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원화 차트, 일봉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수렴 구간을 상당 쌍방으로 네. 상승 쪽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응축 구간을 거쳤으나 응축을 지금 하락 쪽으로 폭발이 재차 나와주면서 이제 매도세가 터져준 모습이고요. 네. 그럼 이쪽 구간에서 이제 하락 이후 지지 구간이었던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을 꼬리로 터치를 하면서 재차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해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오는 이제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방 쪽에 그럼 저항 구간은 어디 있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35,850원 구간에 수평장 매물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5,85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신규 진입으로서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가격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게 홍콩의 현물 ETF 승인이 났으니 앞으로랑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가격대로 들어가는 걸까요? 근데 일단 추격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신규 매수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 폭발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폭발 이후 응축, 그다음에 폭발, 그다음에 응축 구간, 그다음에 재차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시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지금 이제 나 이거 막 이제 호재 많으니까 추격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입하시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가격이 이제 신규 매수로서 그러면은 지지를 받을 때 사던가 아니면은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었을 때 사야 되는데 상승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35,850원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네. 이쪽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어디 네. 구간에서 사느냐? 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2,5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가격이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네. 24,000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평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네. 이 상승 폭발은 이제 22평 혹은 20고가 2평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매도세가 터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수렴 박스의 형태로 이제 가격이 응축이 걸렸을 때 네. 22평은 이렇게 상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줄 것이고요. 음. 그럼 20고가 2평, 22평, 20저가 2평 등등해서 반등이 나와줄 때 네. 이쪽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음.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점별로 또 기간을 얼마나 잡고 가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매수 전략 짜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네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코인 같은 경우 네. 일단 기준점을 이제 어디 구간에다가 잡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공통적으로 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 네. 초록색 선이 5위평 선인데요. 5위평 기준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약간 단기적인 최단기적인 거죠. 네. 따지고 보면은 일봉의 5위평선이 뭐 1시간 봉으로 따지면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과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5위평선을 이탈할 때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때 이제 이 구적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입절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는다. 아까 35,850원 구간이었던 수평 저항선. 네, 35,8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구간에서도 분할 입자로 나가실 수 있겠고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일단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중기 스토캐스틱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장기를 나타내는 스토캐스틱인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장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이 검정색 선인 K선이 상반기 열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봉에서는 이제 뭐 이제 네. 12일에서 20일 정도 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 중기 보조 지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데스크로스가 등장을 했다가 재차 복귀를 하고 지금은 다시
네.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오. 제차 지금 이 D선을 골든크로스하지 못하고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선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 이제 이 장기의 K선도 하방 쪽으로 기울기가 전환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럼 그 구간이 언제냐? 이제 보조지표로 따져보았을 때 5위평선을 이탈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22평 혹은 20고가 이평을 만날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이 중기 보조지표 K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모르겠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지 않는 구간, 않는 선 35,850원선을 돌파하지 못한 구간에서는 이 5위평선 이탈이 이제 약간 좋은 구간이다. 홀딩한 구간을 이탈하기에는 이라고 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장 분위기 우리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톨로지가스 40.82% 상승하고 있습니다. 790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패스포트 30.31% 상승하고 있습니다. 4.639원. 온톨로지 25.42% 상승해서 528원입니다. 네오 25.28% 상승하고 있습니다. 33,500원입니다. 폴라리스 쉐어 21.03% 상승하고 있습니다. 51.5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넌 80.45% 하락하고 있습니다. 0.0806원의 가격입니다. 셀레스티아 4.16% 하락해서 14,970원의 가격입니다. USD 코인 1.66% 하락하고 있습니다. 1,481원입니다. 웜홀 1.63% 하락해서 964원. 레버파이 1.57% 하락해서 3.892원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온톨로지가스 4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 25.09% 상승하고 있고요. 솔라나 7.54%, 도지코인 5.7%, 주피터 7.78%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그때그때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방송을 보다 보니 이게 좀 궁금하다 하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지금 나온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꼼꼼히 봐주실 겁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인 잘하고 싶다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시바이누 질문. 오늘 시바이누 궁금합니다. 지금 약손실이에요.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바이누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5.52% 상승하고 있는 시바이누 0.034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시바이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네. 일단 이전에 한 가지 패턴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진 모습입니다. 네. 이거 어떤 패턴이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맞습니다. 이제 하락방향형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넥라인 구간 가격대가 이제 0.003511114원인데 이쪽 가격이 구간을 어려워요. 네, 지금 이탈을 하고 네.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약손실이라고 하셨는데 네. 평단가를 정확하게 안 짚어주셔가지고 네. 평단가가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네. 작도적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분할 이제 네. 손절을 비중을 약간 더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욕심 부려가지고 뭐 네. 입절 구간까지 이제 한번 바라보고 싶겠다. 약손실이니까요. 네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와 상승할 경우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이평선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이평선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지금 62평을 종가 기준 이탈하였고 그다음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이 62평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복귀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겠냐라고 따져 보았을 때
네. 지금 22평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반등에 성공할지언정 가격이 성공하였을 때 이 22평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네. 구간 가격대가 지금 20 저가입평 같은 경우 지금 이쪽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으나 이제 다음 날짜가 되면은 20 저가입평이 조금 더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쪽 구간 약간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구간 가격대 따지면은 0.00372881 원이고요. 그럼 네. 이쪽 구간에서 20 저가입평과 만나는 구간 혹은 이쪽 구간에서 조금 더 실이 걸리고 만나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이 조금 더 짧아지겠고 그럼 네. 이 0.00372881원 구간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겠구나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22평 혹은 29가입평에서의 기울기 하방이기 때문에 이 22평 밴드 구간에서의 저항률을 체크하시고 네. 구간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일봉상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이쪽 구간이나 이쪽 구간에서는 약손절이셨으니까 이쪽 구간에서는 이런 네. 구간들에서는 입절이 가능한 구간이겠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보조지표도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62평 구간을 이탈하였으나 혹은 네. 지금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응축 구간에 지짐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 K 및 D선이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62평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럼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단기 저항권인 20 네. 저가입평 구간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자 일본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62평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네. 이제 그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00 네. 37288 어려워요. 원이네요. 네, 그쪽 구간까지는 홀딩을 이어나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역시도 살펴볼게요. 비체인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급등 나오긴 했는데 더 들고 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비체인 가격 살펴보러 갈게요. 비트인 8.9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6.7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인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단부 부근은 54.2원이고요. 상단부 부근은 뭐 제일 긴 꼬리 기준으로 한다면은 76.2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일단 질문이 더 들고 가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평단을 수익 중이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어떤 기준에서 이제 입절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박스권 이탈 구간인 54.3원 구간을 이탈할 때에는 그 구간에서는 가격을 네.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의 작도가 가능한데 네.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가 이 박스권 하단부랑 이제 가격이 이격도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 혹은 네. 이제 물량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 이제 50.3원 부근에 이전 전고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은 52원 구간을 이탈하는 51원이네요. 그러면 네. 51원보다 살짝 아래인 한 50원, 50.5원 그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스탑로스를 설정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가 이제 네네. 작도적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비체인 코인도 이제 네. 중화권 코인이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평선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평선 끼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일봉 차트 62평을 재차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뭐 장미 그리고 나무 신호가 등장해준 모습이에요. 일단 네. 상승 다이버전스 기반의 이제 뭐 MACD 보조 지표를 추가한 이제 신호인데 네.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응축 구간이라고는 하나 지금 정배열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 보조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보조 지표는 이 중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두 크로스가 등장을 하였으나 장기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20 저가 입평 혹은 62평 구간을 재차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네. 이 상단부 아까 박스권 상단부 가격대가 76원 구간인데 그러면 이 76원 구간까지는 돌파까지는 모르겠으나 76원까지는 터치해줄 가능성은 높겠다라가 될 것 같고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까 상승 하단부 부근이 이제 122평 지지 구간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1원 구간보다 살짝 네. 아래인 50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스탑로스 설정하시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평단이 약간 애매하게 막 55원, 54원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할 때 손절을 치시는 것도 방법 네. 중 하나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화권 코인들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 가스도요라고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남겨주셔서요. 우리 가스도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가스 12.3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510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가스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스코인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 모습이 일단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어, 네, 왜냐하면 상승 채널 상단부 부근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긴 하락 추세에서는 약간 이격도가 멀리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췄던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네. 지금 구간에서 저항 구간에서 그리고 저항 구간이 매물대까지 겹쳐 있었던 구간이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평단이 좋으시고 수익 중이시라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실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이제 약간 수익 중이시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분할 네. 입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오. 있겠고요. 네.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평선 키고 보게 된다면은 242평 구간이 이제 상반기 열기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인데 네. 지금 이쪽 구간이 지금 재차 이탈하였으나 재차 종가 기준 복귀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으나 242평 네. 터치하면서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전체를 각설이네요. 네. 죽지도 않고 살아오는 각설이네요. 지금 네. 구간에서는 이제 전부를 정리하기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 가격이 상승으로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는 코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익 중이시라면은 뭐 절반 혹은 비중을 약간 덜어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저점 구간 자리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네. 수 있죠. 네. 그럼 이쪽 매물대 하단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가격대가 6,680원 정도 구간이네요. 그럼 6,68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손절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입절을 하냐? 지금 22평이 62평을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20 저가 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122평 보라색 선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반등에 성공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22평, 62평, 122평 이 이평선들이 응축을 하게 된다면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스토캐스틱을 보았을 때 네. 이 K선 장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응축 구간인데 중기 보조지표는 K선이 하반기 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이 응축 이후 이 응축 구간의 핵심적인 구간 22평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네.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도 존재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22평 구간인 8,960원 혹은 22평이 존재하고 있는 9,20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구간을 터치했을 때 저항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 구간들에서는 이제 전부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지까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러 갈게요.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시빅 퀀텀 세타퓨엘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빅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시빅 4.5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2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빅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빅 차트 이제 네.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시빅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코인이에요. 일단 왜죠? 일단 네. 이 시바이누랑 비슷한 코인의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이탈 이후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네, 질문이 그냥 궁금하시대요. 12 아. 퀀텀 세타피를 분석해 주세요라고 네, 그러면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선을 작도해 보았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추세선을 작도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쪽 구간,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이었던 285원 구간을 돌파한다 할 지언정 네.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305원 정도 구간인데 305원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기에 약간 좋은 코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저항받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 네.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16원 정도 구간이고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및 매물대가 형성된 216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타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네. 물론 돌파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이제 관점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네. 여기 구간에서 285원 혹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이제 단기적인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매수 자리이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평 기울기 하방 전환된 모습이고요. 20 저가 이평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구름대 같은 경우 현재 구름대가 굉장히 얇은 모습이에요. 네, 저거 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할 지언정 네. 62평에서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16원 구간 이 네. 상승은 하단부 및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고요. 그럼 음. 반등 이후 20 저가 이평이 이렇게 내려와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구름대를 무난하게 옆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하방 이탈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보이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어요. 네.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중기 보조지표는 지금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해 준 모습이나 장기 보조지표의 이 K선, 검정색 선이 과매도권을 진입을 하였지만 네.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하락 시그널이 유지되는 모습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 이 62평 구간에서 반등 나온 구간이 조금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겠다. 파동적으로 그려 보였을 때 장기 보조지표가 하락 시그널이기에 가격이 상승한다 할 지언정 네. 가격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빠져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꼼꼼히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퀀텀도 질문 주셨으니까 퀀텀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17.55% 상승하고 있습니다. 6,73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퀀텀인데요. 현재 퀀텀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퀀텀 차트도 바로 넘어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텀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해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네. 수렴 형태가 진행되었으나 수렴 구간을 이탈하고 그다음에 수렴 하단부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 수렴 구간보다는 박스권으로 가격의 형태가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혹은 알맞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구간이 5,290원 정도 구간에서 7,800원 정도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 이 상승 추세선을 재차 복귀하고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은 약간 의미 있는 추세선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7,803원 혹은 7,8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가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네. 작도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이평적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이평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인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요. 마감이 되주게 된다면은 박스권 하단부 근처 혹은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주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7,800원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조금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스토캐스틱을 살펴보았을 때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선 응축인 구간이고요. 중기 보조지표는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22평의 기울기가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방으로 전환될지 하방으로 전환될지 이제 후행 스팬을 켜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지금 휴행 스팬 위치가 이 캔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지금 이쪽 구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날짜 캔들이 이제 장미 신호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이 다음 날짜 캔들 종가 기준이 6,590원이기 때문에 다음 날짜 시작점에서 네. 6,590원보다 가격이 높게 되면은 22평 기울기가 상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전환된 상방 기울기 이제 22평 고가 위에
가격이 네. 마감이 된다면은 이 고가 입평을 타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을 이제 1차적으로 네. 그리고 가격이 22평 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 2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 하락 시그널이 중기 보조 지표에서는 해소된 모습이 아니에요. 장기 네.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응축된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돌파를 하는지 이탈해주는지 유무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돌파하게 된다면은 7,803원 구간을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와주는지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탈할 시 이제 다음 지지권 구간 혹은 하단부 구간의 122평 구간이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5,260원 구간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하시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빠르게 살펴볼게요. 도낭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체인링크 평단 22,800원, 폴리곤 평단 1,230원입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절반 매도했다가 하락 시에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 가능할지 봐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체인링크부터 가격 살펴보러 갈게요. 네, 6.09% 상승하고 있는 체인링크 21,59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낭님께서는 평단가 22,8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체인링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와주었던 모습이고요. 네. 일단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게 전저점이었던 18,500원 수평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방전형 캔들 패턴이 지금 등장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가격이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24,210원 15원 정도 구간 네. 혹은 이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에서 이제 이절을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평적 관점에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242평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이 현재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하락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5위평선, 이 초록색 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저항 이후 재차 하락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242동 평균선이 지금 18,900원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일봉 지금에서 보았을 때 용신호가 등장된 모습이기에 낮은 시간봉인 이제 1시간봉에서의 이 보조지표 장기에서 네. 지금 이 저점이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네. 파동상 이제 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네. 그럼 1시간봉 장기 보조 지표가 저점일 때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까지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올라올라타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저는 아이오타 367원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아이오타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빠르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평단가가 어디라고 하셨었죠? 367원입니다. 근데 367원이시면은 지금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 5위평과 네. 비슷한 구간이에요. 일단 네네. 넥라인 구간이 지금 따져보았을 때 390원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고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치실 이유는 없지만 242평 이탈 그리고 이 매물대 제일 보수적으로 흐른 게 273원 정도 구간인데요. 네. 273원 수평 지지선 이탈로 손절을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아니면은 현재 꼬리인 이쪽 300원 정도 구간에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300원 이탈로 손절을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구간에서는 급락 이후 가격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을 이어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봉 5위평 혹은 올라갔을 때 낮은 시간봉, 뭐 4시간봉, 1시간봉 등등에서의 저항 구간에서 입절을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종일 꼼꼼히 전략 세워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 이 시간에도 포주브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